여러분 여기서는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확률보다 더 나아간 것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밖에 없는데 뭐냐면은 하나가 조건부 확률이고요. 시험에 엄청 나옵니다 이게. 조건부 확률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조건부 확률과 독립과 종속, 확률의 곱셈 정리, 이것들이 총망라가 돼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독립시행 확률입니다. 독립시행 확률. 여기 이제 독립시행 확률 따로 써지는 않은데 여러분 그 교과서 본문 텍스트 정리된 거 있죠? 거기 보면은 맨 마지막쯤에 독립시행 확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 확률하고 독립시행 확률,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그 외에는 다 중학교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일단 통계적 확률은 시험에 내기가 좀 힘들고요. 수학적 확률은 이게 수학적이라는 수식어를 뺐을 때 확률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확률이 그 수학적 확률입니다. 그럼 이건 뭐냐? 모든 경우의 수분의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 자, 기억하죠? 그것은 확률의 기본입니다. 전체 경우의 수분의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간단히 식으로 써보면 이렇게 쓰죠. 전체 경우의 수 NS, 그 다음에 해당 사건 A의 경우의 수 NA. 그래서 이게 이제 말로 해보면은 전체 경우의 수분의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 이게 바로 수학적 확률입니다. 그래서 확률을 계산할 때 보시다시피 분모에도 경우의 수, 분자에도 경우의 수니까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으면 확률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죠. 다 경우의 수가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분자 분모를 정확히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게 이제 맞는 얘기고. 그리고 여사건의 확률도 그래요. 여사건의 확률. 우리 이제 경우의 수 하면서 여사건도 이미 세봤지만은 어떻게 되나요? 어떤 해당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려면은 모든 경우의 수에서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빼면 되잖아요. 확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여사건의 확률을 빼버리면 구하고 싶은 확률이 나온다니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우의 수에서 얘기했던 것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는 얘기고, 그 다음에 확률의 덧셈 정리라든가 확률의 곱셈 정리가 여러분 경우의 수에서 했던 합의 법칙, 곱의 법칙, 그것과 한 90%는 겹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비슷한 개념이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뭐 다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확률을 뭐 더해서 계산했다거나 곱해서 계산했다거나 감각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그 감각을 살리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할 필요가 없겠고, 이제 오늘은 조건부 확률하고 독립시행의 확률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는데, 자, 프린트에서 거기 컨비네이션 된 거 밑에 쭉 보시면은 워밍업 1, 2, 3, 4번 있죠? 거기 워밍업 1번 문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워밍업 1번 문제. 여학생, 남학생 나오고 안경 쓴 학생, 안 쓴 학생 나온 표 있죠? 자, 다음 표와 같이 어떤 반에 학생 10명이 있는데 여기도 인원이 적네요. 왜 인원이 적어? 대안학교입니다. 10명 있는데 이 10명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뽑았어. 근데 그 학생이 여학생이었을 때 항상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조건부 확률. 여학생이라는 조건입니다. 여학생이었을 때 안경 쓴 학생 확률. 뭐뭐 했을 때 뭐뭐 확률. 이 표현 보시면 조건부구나. 알겠죠? 뭐뭐 했을 때 뭐뭐 확률. 그럼 여학생이었을 때 안경 쓴 학생 확률이니까 결론은 뭐죠? 자, 답 나오나요? 4분의 1 했으면 맞는 겁니다. 오답이 어떤 오답이 나오냐면 10분의 1이라는 오답도 나오고요. 4분의 3이라는 오답도 나와요. 근데 이것을 옳게 생각한 건 뭐야? 여학생이었을 때입니다. 여학생이었을 때. 그러니까 확률이라는 것이 모든 경우의 수분의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로 수학적 확률이 정해야 되는데 이 분모가 바뀌는 거예요. 분모가. 그 조건으로 여학생이었을 때, 그거니까 여학생 것을 전체로 봤을 때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분모가 바뀌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조건 확률, 뭐뭐 했을 때 뭐뭐 확률 구할 때는 항상 분모가 바뀌는 것이다. 그 뭐뭐 했을 때라는 것을 분모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걸 전체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학생이었을 때 그랬으니까 여학생이 전체가 되는 거예요. 이 중에서 안경 쓴 학생의 비율이니까 4분의 1이 되는 것이죠. 되겠죠? 그러면 이제 10분의 1이라는 오답은 왜 나와요? 이것을 여학생이었을 때 안경 쓴 학생인데 여학생이면서 안경 쓴 학생이 10명 중에 1명이니까 10분의 1로 얘기하는 거예요. 오답입니다. 그 오답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이렇게 써볼까요?
여학생이면서 안경 쓴 학생의 확률. 이런 데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편하게 이렇게 그냥 글자로 쓰겠습니다. 여학생이면서 안경 쓴 학생의 확률. 이런 식으로 주어진 문제를 풀어도 안 된다는 얘기고, 또 여학생 중에서 안경 쓴 학생의 비율을 이렇게 4명 중에 3명, 4명 중에 3명, 안경 쓴 학생 3명이잖아요. 여학생 4명이고 4명 중에 3명 해가지고 4분의 3 이렇게 해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일단 이해는 했죠. 여학생을 전체로 봤을 때 그 중에 안경 쓰는 학생의 비율이 4명 중에 1명이니까 4분의 1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표기를 하냐면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표기하는 거 알아야 되겠어요? 표기를 여학생 중에서 바를 씁니다. 세로 줄로. 여학생 중에서. 여학생이었을 때 안경 쓴 학생일 확률. 그러니까 여학생 중에서 안경 쓴 학생의 비율. 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경우의 수로 먼저 이해를 하자면은 여학생인 경우의 수 4명이 되겠죠. 여학생의 수 4명. 그다음에 분자로 들어가는 뭔가요? 분자는 여학생 중에서 안경 쓴 사람이니까 전체로 보자면은 여학생이면서 동시에 안경 쓴 학생인 거죠. 뭐 and라고 이해도 충분합니다. 여기 교집합 교 2개 다 해당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학생의 인원수, 여학생인 경우의 수, 이게 분모로 가고, 여학생이면서 동시에 안경 쓴 학생의 수, 이게 분자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또 어떻게도 이해할 수 있냐면은, 그러니까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이해를 했잖아요. 이것을 확률분의 확률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확률분의 확률. 왜냐면은 이게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인데 이 밑에 있는 경우가 사실은 진짜 전체는 아니거든. 그래서 이 분자 분모를 다 전체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전체로 나눠버리면 어떻게 됐어요? 전체로 나눠버리면은 요게 분모가 여학생일 확률이 되는 것이고, 분자가 여학생이면서 동시에 안경 쓴 학생일 확률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분모에는 10명 중에 4명이니까 0.4, 분자의 확률은 10명 중에 1명이니까 0.1 해가지고 어쨌든 4분의 1이 또 나온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건부 확률을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을 확률분의 확률로 이해할 수 있다. 이걸 또 뭐 4명 중에 1명이니까 4분의 1로 이해하면 된 거 아닙니까? 뭐 어르신 말씀인데 이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우리가 다루기 힘들 때가 또 있단 말이에요. 조건 확률 할 때. 그래서 하는 거죠. 그래서 확률분의 확률로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 볼까요? 이 표를. 여기 나타난 표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됐어요? 여학생이냐 남학생이냐. 그러면 이 여학생 바깥에 있는 남학생이겠죠. 그 다음에 안경 썼느냐 안 썼느냐. 이 안경 쓴 건 내부가 안경 쓴 거고 외부가 바깥이 안경 안 쓴 거고. 그러면 우리가 구했던 게 뭐예요? 요거죠. 그림으로 생각하면 여학생이었을 때 안경 쓴 학생일 확률 요겁니다. 되겠죠? 요것이 되는 거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이 독립시행이 아니고 지금 조건 확률을 그 좀 일반화 시켜보면 이렇습니다. 일반화 시켜보면 보세요. 사건 A가 발생했을 때 B가 발생할 확률 이렇게 쓰고, 요 확률은 어떻게 돼요?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이 분모로 가고 두 사건이 모두 다 발생할 확률, 요걸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게 조건 확률입니다. 되겠죠? 조건 확률. 여러분 이게 조건부 확률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발 더 나아가는데 이 조건부 확률 식을 살짝 변형을 해볼게요. 변형을 해보는데 어떻게 변형할 거냐면 여기 분자를 그대로 두고 분모를 이쪽으로 곱해볼 겁니다. 그러면은 자, AB, 두 사건 AB가 모두 다 발생할 확률입니다. 이것을 어떻게도 표현하냐면은 두 사건 AB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여러분 이 확률 통계에서 동시에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동시라는 뜻이 아니에요. 둘 다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A가 일어나고 나서 뭐 한참 있다 B가 일어나도 괜찮아요. 하여튼 둘 다 같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동시에라는 뜻이 시간적으로 동시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 사건이 모두 다 발생할 확률이에요. 두 사건이 모두 다 발생할 확률은 PA를 먼저 쓰자면은 PA에다가 P, B, 기분 A 이건데 뭐 어떻게 읽을지 읽는다 한번 몰라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요거 의미를 이해해야 되고, 요 의미는 뭐냐면은
두 사건 A, B가 모두 다 발생할 확률은 일단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이건 뭐죠?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입니다. 그걸 곱한 것과 같다. 여러분 요 식이 바로 확률의 곱셈 정리입니다. 오늘 수업 끝나고 나서 51쪽 2쪽 아직 안 읽어본 사람은 그거 쪽 꼭 한번 일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이게 확률의 곱셈 정리입니다. 되겠죠? 의미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거 의미로 이해하시라고. 의미로. 두 사건이 모두 발생하려면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다. 그게 바로 두 사건이 다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 그럼 이것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두 사건 A, B가 모두 다 일어날 확률은 B가 일어날 확률,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이것을 곱한 것 같다. 이것도 맞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곱셈 정리. 그 다음 자 여러분 특별히 두 사건이 독립일 때 사실 이 식은 여러분 요 식도 있죠. 조건부 확률 식이라든가 확률의 곱셈 정리를 이 곱했잖아요. 이 곱했으니까 이 곱셈 정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확률의 곱셈 정리라든가 이 식은 언제나 항상 성립하는 식입니다. 항상 성립하는 식인데 근데 이제 특별히 두 사건이 독립이다. 두 사건이 독립이라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바입니다. 서로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 A가 발생할지 말지 여부가 사건 B에 영향을 안 미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독립이에요. 독립. 말 그대로. 알겠죠? 영향을 안 미친다. 독립입니다. 여러분 배반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배반은 뭐예요? 배반은 오히려 독립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배반이면은 A가 일어나면은 B가 발생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배반입니다. B가 일어나면 A가 발생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배반이니까 영향을 주는 거죠. 일어나지 않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독립이 아닌 거고. 그럼 독립이라는 건 뭐예요? 독립. 자 쉽게 말하면 영향 안 준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두 사건이 독립이야 무슨 뜻이? 영향을 안 준다 그런 뜻입니다. 영향을 안 주는데 영향을 안 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봐보세요. A가 일어났을 때 B가 발생할 확률이나 A가 안 일어났을 때 B가 발생할 확률이나 어떻다고요? 같다고. 이게 영향을 안 준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A가 일어나든 말든 B는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PB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PB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나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나 같으면은 그냥 B가 일어날 확률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독립일 때 이게 성립하는 겁니다. 말의 의미 이해하겠죠? 영향을 안 준다는 의미. 그래서 독립이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A가 안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하고 똑같으니까 PB가 되는 겁니다. 이게 PB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A가 독립이면 요게 PA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이나 뭐가 돼? PA 곱하기 PB. 그러니까 독립이면은 두 사건이 모두 다 발생할 확률이 PA에다가 PB를 곱한 것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독립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나오는 식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이것도 이제 확률의 곱셈 정리의 일부분이죠. 그래서 A, B가 어떤 관계이든지 성립하는 식이 이 식이고 특별히 독립일 때 성립하는 식이 이 식인 겁니다. 이해되겠죠?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조건부 확률로부터 독립 종속을 거쳐서 그 확률의 곱셈 정리, 뭐 정확히 말하면 조건부 확률로부터 확률의 곱셈 정리가 나오는 것이고 독립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식이 약간 변형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해되겠죠? 이게 조건부 확률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내용을 정리한 것이고 그 다음 거기 이제 워밍업 2번, 3번 문제는 여러분 이제 복습할 때 필요하실 것이고 4번 문제를 보시고 이 4번 문제 맨 밑에 한 줄 있죠? 워밍업 4번 문제 이것 가지고 우리가 독립시행의 확률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주사위를 5번 던져자. 이거 풀어보자고요. 주사위를 5번 던졌을 때 1이 2번 나올 확률. 그럼 주사위를 5번 던졌을 때 1이 2번 나오는 경우를 우리가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은 1 나오고 안 나오고 이게 이제 5번 중에서 2번 1이 나오는 한 가지 사례인 셈이죠. 자, 그럼 여러분 이 순서로 딱 나올 확률 계산해 볼 수 있을까요? 처음에 던져가지고 1 나올 확률 당연히 6분의 1이겠죠. 6분의 1.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요거 하나만 생각합니다. 주사위 던졌어? 1이 나올 확률 6분의 1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더합니까? 곱합니까? 곱하죠. 아직 이유 설명 못해도 괜찮아요. 감각적으로 중학교 때부터 한 겁니다, 사실은 이거. 그 다음 1이 안 나올 확률, 동그라미 치면 안 되겠네. 1이 안 나올 확률 6분의 5가 되겠습니다. 또 1이 안 나올 확률 6분의 5, 1이 안 나올 확률 6분의 5. 되겠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5번 던져가지고 1 나오고 1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런 순서로 딱 실현될 확률이 이렇습니다. 6의 5승분의 5의 3승. 되겠죠? 되죠? 근데 이 4번 문제에 대한 답이 이루어지는 않는다는 거 알겠죠? 왜? 순서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건 다른 케이스들이 되는 겁니다. 되죠? 그러니까 이게 1이 2번 나오는데 1 나오고 안 나오고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어디까지 가겠어요?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나오고 나오기까지 이게 몇 가지가 되겠어요? 몇 가지? 이것은 O 2개와 X 3개를 일렬로 나누는 방법수 같은 것이 있는 순위랑 똑같습니다. 혹은 OCE 조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10가지, OC 10가지가 있는 것이고 10가지 있는데 자 여러분 이거 써볼까요? 요렇게 이 순서로 딱 나올 확률이 얼마겠어요? 똑같겠죠? 곱한 순서만 달라졌지. 6분의 1 2번, 6분의 5 3번 곱한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확률 똑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요것들을 똑같이 10번 더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거 자 우리 프린트 마지막 문제 답이 뭐가 되겠어요? 5C 곱하기 6분의 1의 제곱 6분의 5의 세제곱. 자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되겠죠? 그럼 이걸 이제 왜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게 각각의 독립이란 얘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주사위 던졌을 때 나온 결과가 어떻게 될지가 각각 영향을 안 미친다는 얘기예요. 영향을 안 미치는 거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괜찮습니까? 아니, 주사위를 하나 던져가지고 삐리리 던져가지고 딱 떨어지는데 삐리리 돌면서 주변에 공기 분자들을 건드릴 거 아니에요? 그럼 한 번 던지고 나면 공기 배열 상태가 좀 바뀌는 거 아닌가? 그럼 두 번째 던질 때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 글쎄요. 뭐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그건 무시한다 그런 뜻입니다. 무시하고 영향을 안 준다고 우리가 수학적으로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 대체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뭐 시비 거는 사람 별로 없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게 서로 영향을 안 미치니까 독립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독립시행인 겁니다. 5번 던지는 한 번의 시행이 독립시행이에요. 그래서 독립시행을 한 결과에 대한 확률을 다루고 있으니까 이걸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중학교 때부터 감각적으로 6분의 1, 6분의 1 이걸 그냥 곱했잖아요. 감각적으로 곱했는데 이게 사실은 뭐예요? 독립이니까 바로바로 곱하는 겁니다. 독립이니까 바로바로 곱하고 있는 중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독립인 사건에 관한 곱셈 정리, 확률 곱셈 정리를 적용한 셈이고 그 다음 이 똑같은 확률을 10개를 다 더한 거죠. 이게 뭐예요? 확률의 덧셈 정리입니다. 그리고 이 10개의 사건들은 서로 겹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동시에 발생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번 던졌는데 이런 사건이 발생했으면 이런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10개의 사건들은 서로 배반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확률은 더하면 되는 것이죠. 겹치는 게 없으니까 뺄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확률의 덧셈 정리를 적용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독립시행 확률에는 확률의 곱셈 정리와 덧셈 정리가 다 응축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겠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자 봐보세요. 보시면은 이제 독립시행 확률을 여러분이 이해했는데 여기서 주사위를 5번 던져가지고 1의 눈이 K번 나올 확률 좀 일반화해 볼까요? K번 나올 확률로 식을 바꿔봅시다. K번 어떻게 식을 바꿀까요? 자 여기 위에를 좀 지우고 여기 위에다 써봅시다. 여기 2를 K로 바꾸면 되겠죠. 당연하죠. 2를 K로 바꾸고 이거 2개 바꾸면 되나요? 하나 더. 이게 5-K라고 써줘야 되겠습니다. 이게 5에서 2를 빼가지고 3 나온 거니까. 그래서 5CK 6분의 1의 K승 6분의 5의 5-K승. 이게 뭐예요? 말로 해봅시다. 주사위를 5번 던져가지고 1의 눈이 K번 나올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K 값이 될 수 있는 값은 어떤 값들이 가능하죠? 0부터 5까지가 다 가능합니다. 그렇죠? 뭐 5번 다 1의 눈이 나오는 경우가
뭐 희박할 뿐이죠. 있긴 있죠. 있긴 있습니다. 뭐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다가 시그마를 붙여볼까요? 자, 여기다 시그마 붙여봅시다. 시그마 K는 0부터 5까지, 0부터 5까지 합산하면 이 결과 뭐가 나오겠어요? 1이 나오겠죠. 되죠? 1이 나옵니다. 이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편한 말은, 근거로 할 수 있는 가장 편한 말은 확률의 총합이 1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 합이 왜 1이지? 근거. 확률의 총합이 1이니까요. 답변이 되는 겁니다. 한 가지 근거, 또 다른 근거를 들자면은 여러분 이거 오늘 한 이항 정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뭐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시그마 K는 0부터 N까지 NCK, A의 K승, B의 N-K승 혹은 A의 N-K승, B의 K승 이렇게 생각하면은 요 식은 뭐하고 똑같겠어요? A하고 B하고 더해가지고 N제곱 한 거하고 똑같다 그 말이지. 그래서 1의 5승이 되니까 1인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기억합시다. 요 식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 합이 1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뭐? 확률의 총합은 1이니까. 둘째,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 확률의 총합이 1이니까 그것만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이 아닌 건 계산을 못 한단 말이지. 그러면 확률의 총합이 이게 이빨 빠져 있으면 또 계산을 못 한단 말이에요. 이항 정리라는 것도 근거를 알고 있어야 달리 또 응용된 것도 해결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근거 챙겨 놓으시고 그래서 확률 파트에서는 이 두 가지 하시면 됩니다. 뭐? 조건부 확률하고 독립식 확률. 이 두 가지 하시면은 확률과 관련된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